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6%대 급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FSD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곧 12.4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속도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0.82% 오르면서 16,000선을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약하면서 좀 약세를 보였던 나스닥인데 오늘은 그간 약했던 테슬라와 구글에서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위주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막판으로 갈수록 10년물 국채금리가 4.3%대를 넘어서면서 약간은 그 상승세가 좀 반감된 모습은 있었습니다. 일단 장이 마감된 현재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의 기존 연설로 GTC가 시작을 했어요. 현재 엔비디아가 그간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주가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 중인데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뭔가 반전 흐름을 보여줄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연초 동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금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급등을 했는데 애플에 따르면 차세대 아이폰에 구글의 AI 챗봇인 제미나이가 탑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발표되었던 2월달 CPI와 PPI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왔었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준 파월 의장은 어떠한 반응을 할지 3월 21일 목요일 새벽 3시 한국 시간입니다. FOMC 결과와 함께 파월 연주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이를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금일 유가는 좀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는 시장의 갈림길이 될 것이 분명해요. 금일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상승을 했는데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모델 Y 가격이 1000불 정도 인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GTC가 오늘 개막을 했는데 역시나 젠슨 황이 어떠한 AI와 관련된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라든지 AI 주식들의 향방이 또 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FOMC 미팅이 있어요. 우리 시간 목요일 21일 새벽 3시경에 관련된 결과가 나올 것인데 파월 연주 의장이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향후 금리 인하 트렌드에서 어떠한 힌트를 줄지가 역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현재는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은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57.8% 수준입니다. 저번 주와 거의 유사한 확률이에요. 그리고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75% 수준으로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은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요. 7월 달부터 시작하면 2차례에 그칠 수도 있겠어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역시나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6.25% 급등한 173.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연초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AMD와 같은 AI 관련된 주식들이었죠. 챗 GPT와 관련된 주식들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는데요. 반면에 구글과 테슬라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간 너무나도 크게 올랐죠. 구글은 그간 AI 관련된 주식이긴 합니다만 그다지 오르지 못했고 테슬라는 오히려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자, AI 주도주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서 구글과 테슬라로 옮겨질지 일단은 그 기추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먼저 구글의 오늘 급등 요인을 살펴보면은 블룸버그에서 하나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애플이 현재 구글과 대화 중에 있다라는 건데 구글의 AI 챗봇이 바로 제민이라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제미니를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구글뿐만 아니라 오픈 AI와도 거래에 관련돼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일단 이런 것들을 보면 애플 자체적으로 지금 AI 기능을 많이 향상시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연초 애플은 약 10% 정도의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주가가 약한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AI 1차전에서 다른 기업에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은 독자적으로 투자를 해서 AI 기술을 가다듬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역시 엔비디아로부터 대거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면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팀 쿡의 애플은 좀 더 경영 효율성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기술들도 뭔가 외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는 듯한 모습인데요. 잡스 시절이었다면 회사의 핵심 기술이 될 AI를 외주 주지 않았겠죠. 코어 기술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탑재를 하려고 노력했을 것인데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역시나 구글 입장에서는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업이익의 글로벌 영업이익의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구글은 역시 안드로이드 진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미니가 애플에 탑재가 되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영역을 넘어서서 애플 영역까지 사업을 넓힐 수 있겠죠. 구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 구체화되거나 사실화된 건 아니에요. 구글 투자자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6.3% 넘게 올랐는데 저번 주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소 55% 정도 주가가 오를 만한 뉴스, 바로 인도의 수입 관세 인하 관련된 소식이었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저번 주 토요일 방송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뉴스가 나왔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을 차량 규모가 연간 8,000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마감되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주력 모델, 베스트셀링 모델이죠. 글로벌에 연간 120만 대 이상 팔리는 이 모델 Y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모델 Y RWD 스탠다드 레인지는 롱레인지가 3월 1일에 1000불씩 다시 가격이 올랐었어요. 2월 11일에 가격을 1000불 정도 인하를 했다가 다시 원복을 시켰죠. 테슬라가 좀 가격 정책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분기 인도량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43만 5천 대까지도 그 인도량이 지금 예측치가 떨어진 모습입니다. 연초에 한 48만 대에서 49만 대로 시작했다가 43만 5천 대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아직도 47만 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몇몇 기관들은 43만 대, 42만 대까지 떨어뜨리긴 했지만, 자, 이렇게 예측치와 차이가 커버리게 되면 상당히 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정책을 바꾼 것 같아요. 오히려 4월 1일부터 가격을 1000달러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3월 말까지, 그러니까 1분기 말까지 최대한 인도량을 뽑아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가격이 오를 거니까 오르기 전에 사라라고 압박을 넣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에는 유럽 여러 국가에서 2,000유로 정도 또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계속해서 오히려 가격을 올리면서 빨리 인도에 갈 것을 푸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결정은 저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가 가격을 인하를 하더라도 그렇게 인도량 상승에 큰 역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EPS가 많이 빠지면서 테슬라 주가와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일정을 알려주고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더 빨리 구매하고 인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격 인상에 따라서 그간 계속해서 하향되어 왔던 EPS와 마진율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정책도 테슬라가 글로벌 1등 EV 메이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는 거죠. 리딩 업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가격을 4월 1일부터 1000불 인상하기로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미 1000불을 인상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고무적인 점은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북미, 특히 미국 가격을 1000불 올리자 직접 이렇게 홍보에 나섰어요. 테슬라 모델 Y price will rise by $1,000 in a few weeks라고 나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1분기 인도량 하락과 실적 하락과 주가 하락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게리 블랙은 이와 관련해서 윈윈 포 테슬라라고 적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인하를 하더라도 500불, 1000불 인하를 하더라도 그렇게 수요가 비탄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수요의 변화가 크게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가격을 인상을 시키고 인상되기 전에 차량을 인도하라는 정책이 더 나은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6%대 이상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주가가 그간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인데요.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역시나 FSD 자율주행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홀말스 카달로그 님도 알려주고 있는데 12.3을 쓰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까지 가는 그러한 거리가 48분 정도의 운영이었는데 Handled entirely by AI라는 글이 있어요. 48분 동안 AI, 그러니까 FSD 버전 12.3이 운전을 했고 제로 인터벤션이라는 거죠. 개입이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AI 총괄, 테슬라 AI 총괄 담당자인 애쇼에 따르면요. 지금 곳곳에서 압도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FSD 버전 12와 관련돼서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자, 지난 몇 달 동안 노력을 통해서 이전 버전 11 스택이 아니라 12 스택을 만들었는데요. 자, 버전 11일에는 30만 개가 넘는 프로그래밍 코딩이 들어갔었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운전이었다라고 하면은 버전 12부터는 엔드-투-엔드 접근 방식이었죠. 실제로 AI를 교육을 시켜서 AI가 직접 사고하고 결정을 하는 방식이 바로 버전 12가 되겠습니다. 인간과 같은 훈련 방식이 채용된 게 바로 버전 12예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극대화된 기술이 바로 버전 12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버전 12가 버전 11을 이제 능가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2.3, 12.4 이렇게 계속해서 릴리즈가 됐던데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드-투-엔드 접근 방식이 옳았다라는 것이죠. 라이다라든지 센서를 이용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된 이러한 방식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엔드-투-엔드 진정한 AI 기술로 접근하는 게 역시나 자율주행은 맞다라는 걸 테슬라는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확장된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엣지 케이스를 교육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날 확률을 99.9999 이 9자를 계속 늘려가는 게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FSD 버전 12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테슬라의 컴퓨팅 파워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버전 12가 나온 게 작년 11월이었는데요. 12.1만 보더라도 계속 이렇게 좀 길었어요. 근데 12.2, 12.3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일주일, 2주 단위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동부 지역 일반 언어까지 확대를 하면서 12.3을 배포 중에 있는데요. 3% 이상의 FSD 사용자에게 보급이 됐다라는 것은 최소한 12,000명, 15,000명에게 벌써 12.3이 배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테슬라가 약속하기를 올해 2024년 10월 정도가 되면은 도조 슈퍼컴퓨터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른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전에 엔비디아로부터 H100이라는 인공지능 칩셋을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FSD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클 델 CEO죠. 자, 이분이 버전 12.3을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인간이 운전하는 것 같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전 12.4가 있습니다. 3이 아니에요. It's another big jump in capability라고 발음을 하고 있어요. 자, 12.4는 더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단어가 constrai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한이라는 뜻이죠. AI를 훈련시키는 이 컴퓨팅 파워의 제한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직접 홍보 중에 있다라는 게 또 큰 위안거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스타쉽 세 번째 발사 시도가 있었고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었죠. 스페이스 X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테슬라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주가가 6% 넘게 상승하는데 또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Major improvement coming for someone Vanish Autopark라는 말이 있죠. Next month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 4월 달이 되겠는데 4월 달이 되면 새로운 기능들로 FSD가 개선이 된다라고 해요. 서먼이라는 말이 있는데 소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핸드폰으로 테슬라 차량을 소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치해 있는, 사람이 위치해 있는 지역까지 차가 스스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오토파크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자동 주차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버전 11.3도 인간처럼 운전을 하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소환과 자동 주차 기능이 들어가면은 이제 로보택시의 근간이 갖춰지는 거예요. 다음 달에 아무래도 버전 12.4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이게 나오게 되면 로보택시의 근간이 갖춰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로보택시의 근간이 갖춰지면은 이제 와이드 릴리즈로 이어지겠죠.
와이드 릴리즈가 되게 되면 홀마스 카달로그님의 얘기처럼 free trial time is coming, 그러니까 한 달가량의 공짜 사용 기간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북미의 약 한 40만에서 50만 명의 고객들이 한 달 정도 이 FSD 버전 12.4가 되겠죠. 4가 좀 더 높은 버전이 되겠죠. 이 버전을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정말로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챗 GPT 모먼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물론 기관들의 평가 절하가 있으면서 주가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 연내에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과 함께 다가올 것이 올해 AI 데이가 되겠어요. 빠르면 상반기에도 AI 데이 파트 3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AI 데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테슬라 주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4월 초순이 되면은 테슬라의 1분기 인도랑 발표가 있을 것인데 1분기에 홍해 사태라든지 베를린 공장 인근 내 변전소 화재라든지 그리고 모델 3 하이랜드의 램프업, 특히 미국 공장 프리먼트 공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도량이 떨어질 것인데 어쨌든 단기적인 악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